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라 불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은 시부사와 H. 1840년에 태어나 1931년까지 무려 91세까지 살면서 500여 개의 기업을 세우고 동시에 600여 개의 사회공익 사업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두고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 둘은 정말 모순되는가? 그 물음에 대한 그의 답이 바로 이 책, 논어와 주판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이고 주판은 이익의 계산인데 이 둘을 하나의 제목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언입니다. 도덕 없는 경제는 범죄이며 경제 없는 도덕은 잠꼬대다. 오늘 이 선언의 깊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통념이 있습니다. 논어, 즉 도덕이란 이익과 섞일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경제활동이란 이익만을 좇는 속물적인 것이라는 편견. 시부사와는 이 두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논어와 주판은 아주 멀고도 가깝다. 왜냐? 부가 지속되려면 반드시 도덕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무시한 경제활동은 허영에 불과하고 결국 붕괴합니다. 반대로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도덕은 공립공론에 그칩니다.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시부사와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합니다. 사온상제, 곧 사무라이의 혼과 상인의 재능입니다. 사온이란 정의, 청렴, 공공을 위한 봉사 정신입니다. 사무라이가 목숨보다 명예를 중시했던 그 정신. 상제는 비즈니스 감각, 계산 능력, 효율성입니다. 냉철하게 숫자를 읽고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 이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경고가 있습니다. 도덕이 결여된 지능은 똑똑한 악당을 만들 뿐이며 결국 파멸한다. 오늘날 ESG 경영, 윤리 경영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리함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리아빌, 위와 이는 하나다. 옳은 일을 함으로써 부를 얻는다. 시부사와는 말합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정당한가에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익을 무시한 채 나만의 이익의 추구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가 없는데 부유한 것은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자선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부를 잘 모으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사회를 위해 잘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시부사와 자신이 생애에 걸쳐 수백 개의 공익사업에 재산을 쏟아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는 자신의 등딱지 크기에 맞춰 구멍을 팝니다. 시부사와는 이 이미지에서 인생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끌어냅니다. 해열주의, 분수를 지키는 지혜. 이 말의 의미는 소극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시부사와 자신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메이지 정부로부터 재무장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상업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멍을 지킨 것이죠.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완성하라.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볼 것인가? 시부사와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습니다. 3단계입니다. 1단계, 시, 행동을 보라.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단계, 관, 동기를 보라. 왜 그 행동을 했는가? 마음의 눈을 열어 행동 이면의 동기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3단계, 찰, 만족을 보라. 이 사람이 무엇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가? 물질적 향락인가? 아니면 도덕과 의로움인가? 이 세 박자가 다 바를 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꾸밀 수 있으나 그 사람이 무엇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지는 숨길 수 없다. 자산을 많이 모아도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운이 닥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를 벌하는구나. 시부사와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천명이란 초자연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무리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소위 천벌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진인사대 천명,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운명에 맡겨라. 실패가 닥쳤을 때 하늘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여라. 자연적인 역경은 대장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이 말은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만들어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단련시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능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역경 앞에서 자기 탓을 하고 묵묵히 견뎌낸다면 분명히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부사와의 성공과는 매우 도발적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 활동한 후에 남는 찌꺼기에 불과하다. 결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함정, 성공은 오만함을 낳고 그 오만함은 결국 실패를 부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패턴입니다. 실패의 가치, 실패는 성찰을 낳고 미래 성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외부적인 부가 아니라 내면의 의무를 다했다는 충실감,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도덕성, 도리를 다했음에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와 같은 성공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성공과 같은 실패입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유함이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그러나 만약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또 위롭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얻어도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부사와의 답은 놀랍도록 평범합니다. 위대한 인격은 젓가락을 들고 놓는 것 같은 사소한 일상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상식을 제정해야 합니다. 상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 가지의 완벽한 균형 상태입니다. 지, 분별력, 사물의 선악과 이해득실을 식별하는 능력, 점, 조절력, 타인과 공감하고 정을 나누는 마음, 위, 위지력, 감정과 지성을 조절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힘. 이 균형이 깨지면 지식인은 사기꾼이 되고 열정가는 무모한 사람이 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가 아니면 잡는 자에게 오는가? 시부사와는 명확합니다. 진수성찬이 있어도 스스로 젓가락을 들지 않으면 배를 채울 수 없다. 기회를 떠먹여줄 멘토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예를 듭니다. 히데요시는 주군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 대우는 하찮은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작은 일이 천하를 얻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주어진 작은 일부터 완벽하게 처리하라. 이것은 자조, 셀프-헬프 위 정신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쌓여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시부사와는 두 층위의 목표를 말합니다. 큰 뜻, 일생을 관통하는 방향, 삶의 북극성. 작은 뜻, 오늘, 이주, 이달의 구체적인 목표. 핵심은 이 둘이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인생길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15세의 학문의 뜻을 두고 지학, 30세에 홀로 섰으며 일입, 40세에 흔들리지 않았다. 부록. 시부사와 자신은 어떠했는가? 처음엔 무사, 정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상업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이후 40년 넘게 그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뜻은 한 번 세웠다면 흔들리지 말라. 천직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라. 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모난데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시부사와는 이 통념을 깨트립니다. 진정한 원만함은 무조건적인 양보나 갈등 회피가 아닙니다. 정의와 원칙이 위협받을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군자의 싸움은 사소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도리를 지키기 위한 건설적인 경쟁입니다. 모난 부분이 없는 둥근 사람은 굴러가기는 쉬우나 가파른 언덕에서 멈출 힘이 없다. 원칙 없는 원만함은 나약함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야 합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시부사와의 정의는 날카롭습니다. 정신의 노쇠는 배움을 멈출 때 찾아온다. 그가 바라는 인간상은 문명한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지식과 시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는 현대 사회에 대한 경고도 남깁니다. 부의 축적 속도만큼 인격의 도야가 따르지 못하면 사회는 병든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도덕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기술은 재앙이 됩니다. 그 자신의 실천 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현역이다. 시부사와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4개의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덕적 경제, 모랄 이코노미. 이익 추구는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도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익 우선, 퍼블릭 퍼스트. 나의 이익이 공익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됩니다. CSR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자기 객관화, 셀프 어웨어너스. 해열주의처럼 자신의 역량과 분수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행동하는 용기, 액션. 스스로 젓가락을 드는 자만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공허합니다. 그의 결론은 묵직합니다. 진정한 문명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 도덕의 고양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부사와 A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돈은 옵니다. 그리고 갑니다. 뜬구름처럼.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원칙으로 행동했는가, 공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는 뜬구름과 같으나 위는 영원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판은 오늘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과 함께 위를, 나와 함께 공익을, 오늘과 함께 내일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1840년에 태어난 한 일본인의 물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